기의 활동성이라는 말, 유행지화 이야기가 다 여기까지 갔어요. 인체에서 이 하나의 기가, 그 기가 평온한 상태보다 더 활발해진 상황이 뭐? 열. 그 평온한 상태보다 더 느려진 상태가 한이야. 이게 인체의 한열이라고, 몇 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기준을 뭐로만 본다고? 맥박수로만 진단하라고 그랬어. 자, 이 사람이 평온한 상태보다 열적인 상태로 바뀌는 기의 활동성이 많아진 상태인가, 기의 활동성이 위축된 상태인가는 심장의 맥박수로만 한열을 진단한다. 도대체 심장이랑 맥박수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는 이야기도 하면 골치 아프고 옆으로 세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경락하고 뭐 할 때 심장의 박동수, 심장이 신명한다, 심장이 화라는 의미가 정말 뭔가야? 장상의에서 심주 신명하고 심주 혈맥한다고 이야기한 심장이 어떻게 생명 현상을 주도하지? 심장이 어떻게 인간의 피와 인간의 기를 추동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의 주체는 기인데, 심장이라는 게 형태인데, 그것도 주먹만한 근육 덩어리인데, 걔가 정말로 구석구석 피를 다 보내는 주체일 수 있을까? 라는 장상의 심장론을 좀 더 이해하면 어찌됐든, 근데 맥박수는 왜 일어날까 하는 부분도 그 맥박수와 그 맥이 이 요골 동맥에서 느껴지는 이 파동으로 인체 전체 상황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심장의 장상론에서 세세하게 아마 듣게 될 거고, 그건 이제 이해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고, 이유 없이 옛날 사람들이 여기 맥을 보지는 않았다고. 어찌됐든 심장 자체가 기의 운동성이 가장 빠르게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그리고 하면 얘가 두두둑 뛴다고, 심장이 갑자기. 응? 변화가 되게 빠르지 않나? 심장 변화가 얘가 달리기 하면 얘가 바로 뛰어오른다. 딱 쉬고 있으면 계속 내려간다고. 잘 때는 얘가 쭉 느려진다고. 일상의 기적 변화가 가장 빠르게 드러나는 운동, 이 심장의 박동수의 운동이라고. 이걸 아까 기의 운동이 활발하냐 안 하냐를 진단하는데 맥박수가 가장 이제 보니까 되게 심플하고 좋지. 그래서 옛날 맥스에도 한열의 진단은 맥의 지삭으로 한다고 못을 꽝꽝 박아놨다고. 맥이 빠른 걸 사기라 그러고, 맥이 느린 걸 그냥 느릴 치자 써서 지삭은 한열로 한다. 그럼 이건 지삭은 맥박수네? 맞지? 맥박수라는 의미가 되게 많지만 사실은. 그래서 보통 성인은 10초 단위로 맥을 박서 12번이 평이다. 하나지도 변하지도 않는 평이다. 물론 안정기 상태에 맥을 박서 10초 단위로 맥을 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적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맥이 10초 단위로 계속 달라질 수도 있어. 특히 조울증이 있는 여자는 맥이 느렸다 올라졌다 지멋대로 한다고. 그리고 또 의사가 장동건이 앉아서 맥을 보고 있으면 아가씨들 맥이 널뛰기를 한다고. 그것까지도 계속 변화를 파악하려면 10초 단위로 맥박수를 보는 게 유용하다고 임상이. 그래서 그 맥이 몇 번 10초 단위로 계속 뛰고 있느냐 하는 거고, 그걸 12번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이 많아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몸이 차가운 거라고. 한열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값을 1, 2, 3를 주라 그랬어. 열이 조금 있네, 좀 더 있네, 아주 많네. 좀 차네, 많이 차네, 왕창 차네. 근데 위로 빨라지는 건 진폭이 크고 밑으로 떨어지는 건 진폭이 그렇게 세지 않다 그래서. 그래서 12번, 11번, 10번, 9번 이렇게 한에 대한 것들은 저 정도 값을 주면 되고, 위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는데 13, 14, 14회 이상부터 이렇게 카운트를 해 들어가면 비슷하게 맞을 거라고. 맥이 10초에 20번 넘게 뛰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자기 기준, 열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거 알면 되고. 자, 허실 한열 두 가지를 해결했고.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서 막 한 호흡당 뭐 3번 이렇게 호흡 단위로도 할 수 있나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번 강의 때 내가 얘기해 줬는데, 원래 지삭을 하는 한의학적인 원래 원칙은 1호흡에 맥이 5번 뛰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근데 이게 진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왜? 사람의 호흡은
불수의근이 아니고 수의근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고. 폐가 호흡을 지 마음대로 조절해요 라는 게 양반적인 내가 표현을 썼는데, 이거 장상론에서 한의학에 언급을 한다고. 폐는 자기 호흡을 조절한다. 뭐지? 응? 뭐? 장상을 할 줄 모르니까, 그지? 폐 나온 김에 가르쳐 주는 거야. 폐주 뭐? 이런 말 들어봤? 폐주 치절이라는 말 들어봤지? 자, 뭐 한문 폐가 뭘 주관해? 뭐 치, 아서리물. 이거 뭐지? 마디. 폐에 무슨 마디가 있나? 폐에 마디가 있어 없어? 폐에 마디가 없어. 근데 폐가 뭘 마디를 다스려? 우리가 마디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애들이 가장 이 마디에 대해서 잘 아냐 하면 이 뭐지? 악보요. 악보. 악보에 여기 하나의 텀들은 뭐라 그러지? 하나의 마디라 그래. 요 사이는 4분의 3이면 이 마디의 길이는 4분의 3 박자로 숨을 쉬세요. 내뱉으세요. 그 이야기 아니야? 폐가 저 마디를 조절한다고. 뭘 조절해? 이걸 조절한다고. 옛날 사람들이 이 폐주 치절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놨어. 이 마디를 2분의 뭐 4분의 3박자, 아니면 2분의 1박자 뭐 이런 식으로 폐가 알아서 이 마디 자체의 강약들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쉽게 말 이거야. 이게 마디라고. 폐주 치절. 와, 되게 표현이 정확하지 않나? 어? 표현이 정확하지? 호흡수의 마디, 한 마디라고 이게. 호흡하고 다시 호흡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 마디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마디 자체들이 실제로 폐가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호흡이라고 하는 거다. 에? 그래서 호흡을 한 번 할 때 맥은 5번 뛰는 게 정상이다. 이걸 평균 맥박수하고 평균 호흡수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12번쯤 돼. 예? 그 12번, 10초 12번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이 호흡이 지멋대로 환자들이 호흡할 때 호흡을 한 번 하는지 환자가 보면서 계속 맥을 재야 되거든, 원래는. 그럼 여기 옛날 사람들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아주 새털 같은 걸 붙여놔라.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맥을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 돼. 그것도 환자가 움직이기 전에 새벽에 눈 딱 떴을 때 안 움직이게 해서. 이게 원래 맥을 보는 원칙이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루틴한 에버리지를 좀 쓰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안정기 상태 맥을 12번 하는 걸로, 안정기 상태 호흡이 안정된 상태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편안하게 앉혀놓고 쉬게 하고 난 다음에 감정 요동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맥을 보는 게 이 한열의 진단법의 기존 실전적인 진단법. 오케이? 근데 원칙은 나는 호흡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5번 되는지 보는 거야. 네? 볼 자신 있으면. 네, 해봤는데 안 돼. 근데 그 막 고혈압 저혈압 맥박수 할 때 그냥 맥박수가 좀 80, 90 되면 그거 조금 열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리야. 그냥 열. 자, 그럼 조합이 아까 힘이 없는 애가 열하네? 허열. 조합이 나와. 힘이 없고는 허실만 본다 그랬잖아. 근데 맥박수는 한열만 본다 그래서 믹싱 시키지만 사람마다 이 믹싱 조합이 다 틀려지니까. 실한데 열할 수도 있다고. 네? 허한데 한할 수도 있고 허한데 열할 수도 있어. 이거는 그 환자의 모습을 그대로 파악하는 거야. 근데 이 중에 보통은 자기 편한 몇 가지 조합만 머릿속에 있다고. 이건 따로따로 진단한다는 거야. 이해가 됐고? 자, 어찌됐든 8강 중에 자, 허실 진단됐고, 자, 한열 진단됐고, 그 다음에 6기 한열이 됐다면 6기 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조섭이 있어야 된다고. 조섭이. 예? 6기에 조섭이 있으니까
육기에 예? 육기 자체가 한열이랑 조습. 현실 세계에서 조습은 밀도, 아니 습도라고 표현되지만 애초에 육기 공간의 무형상에서는 밀도와 압력을 의미한다고. 조밀하게 압축이 됐느냐, 조밀하게 압축되지 못했느냐 하는 것들이 육기성이고, 인체에서 조밀하게 기운이 응축됐느냐 아니면 조밀하게 응축되지 못했느냐는 걔가 뚱뚱하냐 말랐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전체 몸뚱아리 이렇게 커지고 몸뚱아리 삐쩍 말라있고 하는 이 상황들 자체가 걔가 갖고 있는 밀도성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조습은 키하고 몸무게로만 갖고 파악하는 거야. 사람한테 실전에서는, 자연계에서는 압력과 밀도를 재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공기의 밀도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체 조습을 보는 거라서 키와 몸무게의 비만도를 측정해서 이 평균값과 이건 기계만 있으면 잘해주겠지, 그지? 응? 왜냐면 비만도 측정이 뭐 얘는 비만 성향, 비만, 고도 비만 이런 거 해주거든. 삐쩍 말랐어요, 왕창 말랐어요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 기계 없어도 돼. 왜? 쳐다보기만 해도 저 뚱뚱하네 말랐네? 와 살쪘네 이런 건 알지. 그래서 값을 조금 마르네, 조금 더 마르네, 왕창 마르네, 조금 뚱뚱하네, 좀 더 뚱뚱하네, 왕창 뚱뚱하네, 이거 자기 기준으로 다 하는 거야. 그 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키하고 몸무게 물어보면 될 일. 어렵나 이거? 지극히 쉽지, 그지? 와 너무 쉽지. 자, 이거는 힘있고 없고 맥만 보면 되고, 이거 맥박수만 시하려면 되고, 얘 쳐다보기만 하면 돼. 육기가 진단됐어. 한열하고 조습에 육기가 진단됐어. 근데 그 기에 세기가 얼만큼 있는지도 이미 진단이 됐어. 이제 진단할 거는 그 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표리 진단을 한다. 이게 껍데기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하는 거야. 그럼 기의 위치성까지도 파악됐어. 그 기가 힘이 있는 놈이 밑바닥에 있는 건지, 힘이 없는 놈이 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걸려서 끄떡거리고 있는 건지, 사실 그게 중요했지. 그래서 표리 진단을 한다고 이야기했어. 표리 진단하는 법도 가르쳐 줬어. 표리 진단하는 법하고 저번 시간 지금 복습 중인데, 인체 청관측이라는 이렇게 기운이 요걸 동맥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맥이 가는 거지. 청관측, 좌우, 좌측, 우측. 여기에 좌측에 얘가 심, 간, 신의 맥이고, 여기는 폐, 비, 삼초의 맥이라고. 이 배속은 나중에, 골치 아픈 이야기니까 나중에 하고, 우리가 표리 자체를 어떻게 볼 거냐. 표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피부고, 여기 피부잖아. 어디 피부층이고, 여기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우리 쉽게 말하면 뼈층이라고. 그러면 피부하고 맥이 있는, 동맥이 뛰는 피부하고 동맥 사이의 공간이 요만큼이라고. 피부 표면과 제일 눌러서 딱딱해서 느껴지는 그 사이의 공간을 체크를 하고, 그걸 환자가 오면 피부 표면과 끝까지 이걸 계속 눌렀다 놨다 하라 그랬어. 그래서 요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속 파악해야 된다 그랬고, 그 파악이 되면, 자, 피부 선은 우리가 만져보면 아는 거고, 이것도 눌러보면 끝선은 아는 거고, 그 가운데의 임의의 선을 설정을 하라 그랬어. 만져보고 이거 계속 해봐야 돼. 이게 가운데죠? 그리고 더 밑에 끝, 가운데, 끝, 표면, 가운데, 끝, 표면, 가운데, 끝 이렇게 누르면서 계속 그 선을 찾아야 된다고. 가운데 선. 이게 연습이 되게 잘 되면 요 사이사이의 선도 그릴 수 있지만, 처음 하는 사람은 그냥 이 피부 표층선, 가장 밑선, 그리고 그 사이의 의미의 가운데 선만 일단은 추구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자, 요 맥 하나씩만 맥을 보는 거야. 하나씩만. 제일 끝에만 손가락으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얘가 피부 표면에서 느껴지면 딱 누르기 시작하는데 안에 뭐가 뛰는 애가 있을 거니까 반드시
내가 생각하기에 가운데 선의 위에서 처음이 뭐가 느껴져요. 근데 그게 요 선까지 느껴져야 하면 요렇게 동그라미를 실제로 그리면 된다. 이건 그림을 잘 그린 내가. 그래서 자기가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맥을 보면서 오른손으로 그려야지 되게 정확한 그림을 그린다고.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했다가 그리면 그 사이에 까먹어. 그래서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감지하면서 이렇게 쪽에서 그 느낌을 그대로 조선 속에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내가 선 가운데 선의 위쪽에 있나 없나? 있네. 눌렀는데 저 끝에 있나 없나?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서 그림을 그리는, 이해가 돼요? 어떤 상황이지? 현재 실제 맥상 자체가 뛰는 걸 보면서 저 가운데 선의 위쪽, 이 가운데 선의 맥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거, 시작점하고 끝점을 파악하는 게 다라고. 근데 이쪽 맥을 보니까 이쪽 맥은 가운데 아래 이쪽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럼 요렇게 그리면 돼. 여기는 또 얘도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있네. 이렇게. 얘는 가운데 이렇게 딱 걸쳐있네. 얘는 가운데 위쪽에 이렇게 걸쳐있는 것 같다. 얘는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있네. 이런 동그라미 6개를 그려야 돼. 이건 연습을 무진장해야 잘 그려질 거야. 근데 뭐 어려운 건 사실은 아니라고. 테크닉이 조금 필요한 것 뿐이고. 눌렀다 놨다 눌렀다 놨다. 왜냐면 이 공간이 실제로는 이렇게 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간격 사이에 가운데 선을 찾아내는 일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거기에 자기 생각 넣지 말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동그라미를 그리면 되고, 나중에 이 동그라미를 그리다 보면 되게 재밌는 맥들이 많은데 반원만 느껴져요 하는 사람도 있다고. 밑에 누르는데 여기서 뭐 좀 느끼다 이 밑에 가면 뭐니 반이 동그라미로 끝나지 않고 윗선이 사라져야 하는 맥도 있어. 이것도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아니면 이쪽에 얘가 밑바닥에 깔렸는데 얘가 뭔가 느껴지는 게 팽팽하게, 얘들은 누르면 좀 이렇게 표면에 동맥의 탄력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얘는 희한하게 저항이 좀 센 것 같아요 라면 이렇게 표시를 자기식대로 해놓는다.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얘 동맥이 좀 팽팽하다, 저항이 좀 세다. 근데 혈관 두께 자체는 되게 약한데, 그지? 혈관 두께는 작은데 저항 자체가 딴 애들보다 뭔가 좀 세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면 돼. 물론 이걸 의학적으로 뭐 맥상을 현맥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표현을 쓰지만 그 이름을 몰라도 좋고, 자기가 그리는 맥상에서 여기는 눌렀는데 밑에 없어지는 이런 느낌이다? 하는 거? 아니 얘는 뭐 처음 느껴지고 밑에도 딱 사라지는 게 정확하게 가운데가 제일 팽팽하게 느껴지네? 보통 맥은 이렇다고. 근데 위만 느껴지는 놈, 표면만 느껴지고 가운데는 똥 빈 것 같은 빈통 만지는 느낌의 맥도 있다고. 규맥이라고 들어봤지? 실혈이 많으면 가운데가 똥 빈 맥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것도 몰라도 돼. 그냥 느껴지는 것만 그대로 그리라고.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하여간 이 그림은 쉽게 그릴 수 있다. 이걸로 뭘 찾아? 표리. 표는 뭐? 가운데 선 위에 맥들이 다 쏠려있으면 표맥이라고. 쉽지? 이걸 부맥이란다고. 부맥. 맥이 떠있네. 어디? 가운데 선 위에 맥이 많아. 근데 봐, 얘는 위에 있고 얘는 밑에 두 개 있으면 이거 표맥일까 리맥일까? 이런 게 헷갈리는 거라고. 이쪽에 맥은 위로 떠 있는데 얘들 맥은 밑으로 이렇게 처진 상태. 원래 감기 걸리면 맥이 다 이렇게 뜬다고. 상안의 맥, 감기가 걸리면 왼쪽 맥이 부맥이 나요. 감기 걸리면, 감기 기운이 오면 오른쪽 맥은 표시가 없는데 왼쪽 맥에 부맥이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가운데 선 위에 맥이 이렇게 올라와. 감기 걸린 사람은 실제로 그래. 오른쪽 맥은 그냥 밑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반대로 채기가 있는 사람, 음식상에 채기가 있는 사람은 이쪽에 가운데 맥이 위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나중에 자주 짚어보다 보면 이렇게 채기 체했어요 하고 맥을 이렇게 보면 감기 걸렸어요 하고 맥을 계속 보면 저 맥상이 인체에서 여러 가지 증상 자체를 주도한다는 걸 나중에 자꾸 잡아본 사람은 보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표리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만 이렇게 익혀놓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건 없어. 그리고 이거 뭐 이거는 정말로 대놓고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일이야. 오케이? 그러면 8강 진단이 끝. 8강 진단 근데 맥으로 세 가지를 진단하고 쳐다보고 하나를 진단해. 맥만 짚어보면 허실, 한열, 효리를 손가락이 3개로 다 파악해. 육기 상태. 그리고 쳐다보면 뚱뚱 하나 말랐나? 그러면 사람 보고 체질만 되고 있으면 체질하고 8강이 오행과 육기 상태 그 사람을 딱 진단돼 버렸어.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익혀놓으면 오행과 육기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진다고.